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FOMC 경계감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9.6%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확실하게 웃도는 수치이면서요.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CPI에 이어서 PPI도 급등해 금리 인상 우려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현재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자,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마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 때문에 3월 달에 마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첫 금리 인상은 5월에서 6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깎아내는 그러한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어 오늘 기술주 중심의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술주가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야지 이게 미래의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야지 이제 보다 더 잘 올라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한다면 시장 유동성이 깎인다라는 건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할 만한 돈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쉽게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면 성장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성장주들이 조금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못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당장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BOFA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매파 연준 우려 때문에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달러 강세랑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 신흥국들에서의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과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쪽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섹터를 건드리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보시면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원이랑 사망률 합쳐 90%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치료제의 효과가 다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놓은 이야기 데이터만으로만 본다면 탑티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이자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 방법을 넘기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과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나 빠르게 긴급 사용 승인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은행 지준율 0.5% 오늘 인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돈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제정책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결국엔 달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러가 이긴다라고 해도 중국은 이게 질 경우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국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떨어졌을 때 한국은 떨어졌거든요. 요거 생각을 해보면은 요 부분이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전에 지준율 한번 인하를 했을 때 한국의 저 PBR 종목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석유화학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저 PBR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겠고요. 오늘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 나오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울산 공장에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 지금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지금 선제적으로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는,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쪽 두산 밥캣이랑 꼽아가지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식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식품 관련주 요즘에 굉장히 꿈틀꿈틀했죠. 어제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일부 종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격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동안 꾸준하게 떨어지던 배터리 가격이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확대 시장, 다시 전기차 시장 확대가 주춤할지 혹은 그냥 주춤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품 업체들에서 생기는 누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누구는 돈을 덜 버는 그런 형태로 나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화장품 수출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 쪽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추세가 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인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쪽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등주, 3등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두 차례까지도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보다도 더 많이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행 쪽이나 생명 쪽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리포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리포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는 꼭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의 알람 설정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일단 한국 BNC 뉴스 나온 거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보고 수급이랑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희비가 갈리나 효능이 다 제각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국 BNC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유는 약마다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다양한 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후발주자더라도 충분히 시장이 어느 정도 재편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고들 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화이자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가 이 입원 사망률을 90% 낮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국에 제약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로 제조 비법을 다 넘긴 다음에 로열티를 받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발표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현지화를 최적화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소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시장이 꽉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어 봤자 많이 팔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팔린다라고 치더라도 화이자가 꽉 잡고 있다면은 예상치보다 낮은 판매량 때문에 어떻게든 투자한 돈들, 임상이나 이런 데 들어간 돈들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변수는 뭐냐 하면 일단 머크가 개발한 치료제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약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A라는 약이 안 통하면은 B라는 약을 한번 써볼 테니까 이 B 시장에 한번 진출해보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안트로키노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충분히 이러한 쪽의 시장에는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영상 초반에 찍었을 때 2%대였는데 4.3%까지 올라가 줬네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 21선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나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월봉상의 10개월 선은 어떻게든 지켜줘야 된다. 이탈을 하나 싶더니
다시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여기 부분을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이 종목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급을 보게 된다면, 야, 투신, 여기서 사서 아직 안 팔았어요.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좀 심할 건데, 어쨌든 쥐고 있다라는 건 이거 어떻게든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저점 부근에서 다시 사든가 아니면은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물려 있으면 어 잠깐만 추세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 나도 한번 쥐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도 안 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쥐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말이죠. 기관이 우리보다 아는 내용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 투신의 수급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나가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얘들 단기성 자금입니다. 단기성 자금 애들이 안 팔고 쥐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 10개월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우리 모두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21선을 아래쪽 볼린저 찍고 위쪽 돌파하면서 상단까지 찍어주는 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21선을 기준으로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요거 말고는 크게 볼 수 있는 방향은 없다라고 봐요. 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 올라가면은 다시금 이 위에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제 이 과거 차트를 보았을 때 이 종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반등을 하면은 볼린저 상단을 찍어주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볼린저 하단을 지금은 찍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많이 보여지곤 했거든요. 다른 차트에서도 많이 보여지곤 하고 얘도 이 위에서 자리 잡아준다면 다른 것보다 이 한 달 추세가 우상향을 해준다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제부터는 배당락까지 들어오는 물량을 생각을 해보면서 21선 꺾이기 전까지 홀딩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꿈틀꿈틀하면서 21선 돌파를 시도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21선 돌파해주고 위에서 자리 잡아준다. 팔 필요 없다. 홀딩하자. 자, 그리고 이 아래로 떨어진다.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해서 10개월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준다. 저는 한 번 지지해주고 올라가주는 거는 오케이, 좋단데 두 번 떨어지는 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상황 왔을 때 떨어지는 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때는 이제 비중 조절 조금씩 해나가면서 나중에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을 때 팔았던 만큼 사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투신이 산 데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금 양봉 세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그 투신이 산 물량, 매도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주의 깊게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보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와도 되겠죠. 이상 이 상승이 계속 이어가길 바라면서 한국 BN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나오고 있는데 고생 좀 하셨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는 것도 아시고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혼자 막 관심 종목 골라내고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디깅을 많이 한 다음에 영상 하나씩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들을 꾸준하게 추적 관찰 또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궁금하시다,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자, 한국 BNC 끝까지 양봉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